사장님, 실은 제가 30년 전에 만난 그 청소 아주머니예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청소 아주머니라니요. 매일 남루한 옷을 입고 제 카페에 오시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이 지역 최대 부동산 회장이었다는 겁니까? 할머니, 그럼 그동안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유일하게 저한테 인사해 주셨어요.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죠. 저는 30년 전 회사 신입사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시던 할머니께 인사했던 그 순간을요. 그게 이렇게 제 인생을 구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당하고 카페를 열었지만 한 달 넘게 손님 한 명 없던 그때요. 저는 포기하려 했었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에 모든 걸 잃었다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요. 30년 전 작은 친절이 어떻게 제 인생을 구했는지 말이에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김명수, 올해 62이죠.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회사가 곧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라는 거예요.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김 부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명예퇴직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잘리는구나 싶었죠. 더 충격적인 건 제 자리에 후배가 앉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보다 10년이나 늦게 들어온 놈이요. 퇴직금을 받고 나오는 날 회사 정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30년을 다닌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이곳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퇴직했소. 아내는 놀라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딸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갑자기 퇴직이라니요. 아내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죠.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어요. 아내는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렇게만 있을 거예요? 뭐라도 해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뭔가를 해보기로 했죠.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작은 상가 건물을 봤어요. 1층 구석에 작은 가게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에 전화번호가 붙어 있더군요. 저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카페 하나 해볼까 해요. 아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당신이 카페를요? 커피도 못 만드는 사람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요. 하지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나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소.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했잖소.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은 냉소적이었지만요. 아빠, 진짜 할 수 있어요? 요즘 카페 경쟁 얼마나 심한데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해볼 만하지 않겠니? 그렇게 저는 퇴직금 절반을 투자해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정신없이 준비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도 하고 커피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유튜브 보면서 독학으로 익혔죠.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 라테 아트, 손님, 응대 방법까지요. 아내도 도와줬습니다. 같이 메뉴판을 만들고 컵과 접시를 골랐어요. 카페 이름은 쉼표로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쉬어가라는 의미였죠.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게를 청소했어요. 유리창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죠. 커피 원두도 갈아서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문을 열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첫 손님이 언제 올까 기대하면서 문 앞을 바라봤죠. 그런데 아무도 안 오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문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 카페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오후 3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건물 복도 끝에서 공사 소리가 들렸어요. 궁금해서 나가봤더니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필이면 같은 건물 반대편 끝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간판도 화려하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대형 카페와 경쟁해야 한다니요. 제 작은 카페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쓸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죠. 어땠어요? 손님 많이 왔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았소.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프랜차이즈 카페가 화려하게 오픈했어요. 오픈 이벤트로 커피를 반값에 팔더군요. 저는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커피를 사가더군요.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 학생들까지요. 모두 그 카페로 갔어요. 제 카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빈 가게를 지켰죠. 원두만 갈아놓고 컵만 닦으면서요. 2주가 지났습니다. 단 한 잔의 커피도 팔지 못했어요. 임대료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옆 가게 주인이 찾아왔어요. 최만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사장님, 장사 안 되시죠? 비웃는 투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초반이라 그렇죠. 최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의 개인 카페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접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최만석이 나간 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망하는 건가 싶었어요. 퇴직금을 날리는 건가 싶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카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갔어요. 등이 굽은 모습이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가 눈에 밟혔어요.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없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았죠. 그 사이에 하는 일이라곤 커피 연습뿐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날마다 북적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최만석은 지나갈 때마다 비웃었어요. 아직도 버티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싸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어느 날 최만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이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건물주가 제 친척이에요. 이 자리 다른데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계약 파기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무슨 소립니까? 최만석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사장님 마음이죠. 근데 장사 안 되는 거 보면 어차피 못 버티실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최만석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접어야 하나 고민했죠. 퇴직금만 날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는 어떻게 낼 건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었으니까요. 장사가 안 되면 빨리 접어야죠. 이렇게 돈만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내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조금만 더 해보겠소. 아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한 달 넘게 손님 한 명 없는데요? 당신 정신 차려요.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비난만 쏟아졌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카페 같은 건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먼지가 쌓여 있더군요. 저는 걸레질을 하며 생각했어요. 일주일만 더 해보자. 일주일 안에 손님이 안 오면 그때 접자. 그렇게 마음먹으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최소한 기한을 정한 거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자 삼각김밥을 먹었죠.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카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 봤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죠. 저는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시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카페를 한참 쳐다보다가 가셨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문 앞까지 오셨습니다. 손을 문고리에 대더니 망설이시더군요. 그러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으실까요? 커피가 마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걸까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목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할머니라도 오셔야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제 카페에 처음 발을 들이셨어요. 할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저는 반가웠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맞이하는 손님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셨어요. 뭐 드시겠어요? 할머니?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메뉴판을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메리카노 주세요. 얼마예요? 서비스입니다. 첫 손님이시니까요.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어요. 온도도 확인하고 컵도 예쁜 걸로 골랐죠. 할머니께 커피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셨어요. 그리고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으셨죠.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제 커피를 마셔주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처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천천히 커피를 드셨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더군요. 한참 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장사 안 되시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작은 가게는 살기 힘들어요. 할머니 목소리에 공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저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요. 혼자 사니까요. 외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죠. 하나 더 드세요. 서비스예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억지로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또 커피를 드셨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오셨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예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셨죠.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동네 얘기, 옛날 얘기까지요. 할머니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제 이야기는 잘 들어주셨어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커피 맛도 좋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힘이 났습니다. 비록 다른 손님은 없었지만 할머니 한 분이라도 와주시니 감사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어요.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오늘은 할머니도 안 오시겠구나. 이런 날씨에 누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정확히 2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온몸이 흠뻑 젖으신 채였죠. 할머니, 이런 날씨에 왜 나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셨어요. 약속은 지켜야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이 빗속을 오신 거예요.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 드렸습니다. 커피 말고 따뜻한 차 드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차를 받으셨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죠. 할머니, 왜 매일 오세요? 여기 손님도 없고 재미도 없을 텐데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좋아서요. 그리고 이 카페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우산을 씌워드렸어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가셨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단골 손님이 한 분 생겼소. 아내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서랍을 정리하다가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오셨을 때 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냥 서랍에 넣어뒀었죠. 명함을 보니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저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순자 할머니가 오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만 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으니까요. 어느 날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사장님, 장사가 안 되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죠. 근데 할머니가 와주시니까 버틸만해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뭐 도움이 되겠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큰 힘이 되세요.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30대 직장인처럼 보였죠. 어서 오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할머니 아닌 다른 손님이었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남자는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건넸죠. 맛있게 드세요.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맛있는데요? 여기 커피 괜찮네요. 저는 기뻤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제 커피를 인정받은 기분이었죠. 남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인사를 하며 배웅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할머니가 오셨어요. 저는 신이 나서 말씀드렸죠. 할머니, 오늘 손님이 왔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 더 많이 올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사흘 후 그 남자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동료 한 명을 데리고요. 여기 커피 진짜 맛있다니까. 한번 마셔봐. 두 사람은 커피를 시켰습니다. 저는 더욱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들은 만족스러워했죠. 일주일 후부터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하루에 서너 명 정도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죠. 신기한 건 손님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이 카페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제 카페를 소개하고 다니신 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죠. 할머니, 사람들한테 여기 이야기하셨어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좋은 카페 있다고 했어요. 커피도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다고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요. 손님이 조금씩 늘면서 카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점심에는 근처 회사원들이 왔죠. 최만석이 지나가다가 제 카페를 보더군요. 손님들이 앉아있는 모습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임대료는 겨우 낼 수 있었죠. 아직 적자였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내도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손님이 오긴 오네요. 칭찬은 아니었지만 전보다는 나았죠.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액수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못 받아요. 할머니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사장님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저보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돈을 주시다니요. 할머니, 정말 못 받아요. 할머니가 더 필요하실 텐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사장님 카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도 저를 토닥여 주셨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실까요?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가 있겠죠. 손님이 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들어왔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죠. 시간은 3시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학생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저는 커피를 만들어 갖다 드렸죠.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신경 쓰였지만 괜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학생이 계속 앉아 있더군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학생, 괜찮아요? 학원 안 가요? 학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더군요. 운 것 같았어요. 저 그냥 있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있어요. 학생은 고맙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따뜻한 핫초코를 만들어 갖다 드렸죠. 서비스예요. 천천히 마셔요.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학생이 왔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 동안 매일 왔죠. 저는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학생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죠.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학생이 카운터로 왔습니다. 사장님, 제 이야기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의자를 내주며 앉았습니다. 그럼요. 얘기해봐요. 학생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고2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조용히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 전부터요. 제일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다른 애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저는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봤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줘요. 그냥 무시만 해요. 같이 밥도 안 먹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다른 데 쳐다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서 여기 온 거구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학교 가면 너무 외로워요. 점심시간이 제일 싫어요. 혼자 밥 먹는 게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사장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학창 시절도 생각났어요. 저도 외톨이였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민준아,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민준이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반장 선거 때 제일 친한 친구 대신 다른 애를 찍었어요. 그게 들킨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배신감을 느낀 거구나. 민준이는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는데 안 받아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민준아,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언젠가는 통할 거야. 그리고 진짜 친구라면 용서해 줄 거야. 민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토닥여줬죠. 그 친구한테 편지 한번 써봐. 내 진심을 글로 전해봐. 말로는 어색할 수 있으니까.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봤어요. 그게 좋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친구가 소중한지 써봐. 민준이는 그날부터 카페에서 편지를 썼어요. 며칠 동안 고쳐 쓰고 또 고쳐 썼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밝은 얼굴로 왔어요. 사장님, 친구가 화해하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잘 됐다.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편지 받고 울었대요. 자기도 미안했대요. 너무 삐져서 계속 무시했던 거래요.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학교 갈 만하겠네. 민준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용기 낸 거지. 잘했어. 그 후로 민준이는 가끔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왔어요. 웃으며 떠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저는 민준이가 대견했습니다. 또 다른 손님도 있었어요. 30대 초반 여자분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분이었죠. 수진 씨는 항상 아이와 함께 왔어요. 5살쯤 된 딸아이였습니다. 수진 씨 표정은 늘 어두웠어요. 어느 날 수진 씨가 혼자 왔습니다. 아이 없이요. 커피를 주문하시더니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저는 따뜻한 차를 내드렸습니다. 수진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죠.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그것도 수진 씨 친구와요.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아이랑 둘이 살아요. 방 한 칸에 둘이요. 수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힘드시겠어요. 수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기 오면 위로가 돼요. 사장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요. 저는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자주 오세요. 커피는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순 없죠. 돈 내고 마실게요. 하지만 저는 수진 씨한테 커피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수진 씨는 가끔 카페 청소를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도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이제 제법 손님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단골들이 생겼죠.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셨습니다. 민준이도 주말마다 왔고요. 수진 씨도 아이와 함께 자주 들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만석이 태도를 바꾼 거예요. 어느 날 최만석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손님으로요. 저는 놀랐지만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최만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커피를 내렸어요. 최만석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 후 카운터로 왔더군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최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비웃어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최만석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최만석은 진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카페 정말 좋더라고요. 손님들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그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최만석이 인정해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최만석은 그날 이후로 가끔 카페에 왔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지나갈 때마다 인사도 했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최만석이 왜 갑자기 변한 걸까요? 어느 날 최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실은 제가 박순자 이사님 조카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순자 할머니요? 최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혼내셨어요. 왜 사장님한테 그렇게 대하냐고요.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최만석을 혼내셨다니요. 할머니가요? 최만석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님이 사장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저는 할머니가 새삼 고마웠습니다. 저를 위해 조카까지 혼내셨다니요. 며칠 후였어요. 할머니가 평소처럼 오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죠. 할머니, 최만석 씨가 할머니 조카라고 하던데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버릇없는 조카예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저요? 그냥 집에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이 건물 주인입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건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달부터 임대료 낮춰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건물주는 대답했습니다. 박순자 이사님이 부탁하셨어요. 좋은 분이니까 도와드리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또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건물주가 간 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걸까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명함을 꺼냈어요. 박순자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죠. 저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내일 할머니께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할머니가 오셨어요. 저는 커피를 내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어떤 일 하셨어요?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누군지 알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죠. 저는 이 지역 부동산 회사 이사예요. 순자개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개발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부동산 회사였거든요. 할머니가 그 회사 이사라니요. 세상에, 그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이 건물도 제 회사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시던 할머니가 그렇게 큰 회사 이사셨다니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사장님, 30년 전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30년 전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사장님은 회사 신입사원이었죠. 저는 그 회사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청소 아주머니. 혹시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청소 아주머니예요. 사장님이 유일하게 저한테 인사해 주셨죠. 다른 사람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는데요. 기억이 났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청소하시는 할머니께 항상 인사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저는 인사했죠. 그때 그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큰 위로였어요. 매일 아침 사장님 인사를 받으려고 일찍 출근했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가다가요. 사장님이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주셨죠.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부동산 공부도 하고요. 작은 건물 하나를 샀고, 그게 지금 회사가 됐죠. 저는 놀라웠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성공하셨다니요. 그래서 사장님이 카페를 오픈하신다는 걸 알고 지켜봤어요. 처음엔 잘 되길 바랐는데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선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일부러 손님들을 보내신 거예요. 손님들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 몇 명은 제가 부탁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민준이나 수진 씨는 정말로 사장님을 좋아해서 오는 거예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다니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사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도 저를 토닥여 주셨죠.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요. 카페는 여전히 작았어요. 대형 프랜차이즈만큼 손님이 많지도 않았죠. 돈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민준이가 와서 공부 이야기를 하고, 수진 씨가 아이와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할머니가 매일 오셔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요.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카페 간판 아래 작은 문구를 붙였어요. 여기는 사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게 제 카페의 진짜 의미였으니까요.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이요. 아내도 이제는 이해해줬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 좋아졌어요. 행복해 보여요. 딸도 가끔 카페에 놀러 왔어요. 아빠, 멋있어요. 이런 카페 하는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렇지. 아빠도 뭔가 해낸 것 같아. 퇴직당하고 절망했던 제가 이제는 행복합니다. 작은 카페 하나로요.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세요. 오후 2시 정각에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시며 말씀하시죠. 사장님, 오늘도 커피 맛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작지만 따뜻한 이 카페에서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요. 저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그게 제 인생 이막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게 제 인생 이막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김영수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을 일한 회사에서 쫓겨나고 작은 카페를 열었지만 손님 한 명 없어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할머니가 찾아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그 할머니는 30년 전 김영수가 유일하게 인사해준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작은 친절이 30년 후 큰 보답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중 어떤 이들은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죠. 하지만 우리가 건넨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힘드신가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김영수처럼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사연 이야기 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